아, 이런 풍경 속에서 산책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고맙다. 그냥 고마워. 그냥 고마워. 누구한테 고마운지 모르겠지만 이 풍경, 이 풍경이 결국 뭐 사람들이 다 만들어 난 건데 참. 라라라 아. 드드드드 그렇게도 밤에 잘 때 문 열어놓고 자니까 사늘해. 이불 덮고 자야 돼. 사띠도 맨날 방바닥에 그냥 시원한 데 잤더만 이제는 약간 따뜻한 데를 찾아가지고 자더라고요. 바닥이 따뜻한데, 폭신하고 따뜻한데 이불 내 옆에 딱 붙어서 자더라고. 자기도 좀 추웠나봐. 벌써 타작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타작을 하면은 여기에 볕이 떨어진 게 많거든요. 그럼 새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주워 먹는다고. 근데 이 땅은 너무 일찍 한 것 같아. 지금 쌀값이 좀 좋다고 빨리 수확해가지고 내다 팔았나봐요. 조금 있으면 또 쌀값이 내려가거든. 이 전체 눈 한꺼번에 막 수확하잖아요. 그러면 또 쌀값이 확 떨어져. 시골. 그러고 풀벌레 소리가 절정에 달하네. 절정. 잘 때 풀벌레 소리가 엄청나게, 귀뚜라미 소리 같은 거 있잖아. 이 근처에 그 노무현 생가가 있어요. 여기서 얼마 안 돼. 오토바이 타고 가면 한 10분 15분 안에는 도착할 것 같은데. 근데 잘 안 가지더라고. 옛날에는 좀 많이 갔는데, 한 번씩 갔는데 요즘에는 잘 가지를 않았는데, 어제 오랜만에 가서 조금 오래 있다가 왔어. 보통 가더라도 그냥 뭐 쭉 둘러보고 그냥 오는데, 내려가지고 처음으로 생가 안에도 들어가보고, 또 기념관 그것도 새로 다 지어놓은 건 안 들어가 봤는데, 새로 지어놓은 그 기념관에도 한번 들어가보고, 그리고 산에 그 공원이라고 해야 되나, 그 행사하는데 거기 나무 많이 심어놨고 한데 그것도 한번 싹 보고. 그리고 원래 한번 갈 때마다 그 봉화산 그 올라가는데 그 얼마 안 걸리거든요. 저간에서 산 뒷동산이라 가지고 30분 올라가면 다 올라갈 것 같은데, 그것도 이제 거기는 안 가보고. 그거 보면 참, 그 가면서 좀 책을 좀 더 많이, 다양한 분야의 책을 좀 더 많이 읽으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저절로 들고, 참 사람 사는 게 너무 좀 신기한 것 같아. 갈수록 내가 나이가 들고 이러면서 보면서, 나도 살아온 시간이 제법 길고 이러니까
아, 참, 어떻게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,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을까? 그 정도로, 믿기지가 않는단 말이지. 사람이라는 게 참 다양하긴 다양한데,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, 그런 삶을 살게 되는 배경이 어디서 나올까? 이런 것도 궁금해지고, 타고난 피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나오는 걸까? 아니면 자기가 후천적으로 그런 게 살다 보니까 그래 만들어지는 건지. 오늘 자기의 내 삶하고 이제 비교하면서 이제 그런 걸 보게 되잖아요. 참 대단한 거라고 해야 되나. 그 환경이 그렇게 주어지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변해버리는 건가? 그런 생각도 들고. 옛날 시대로 이제 보면은 독립투사 같은 그런 삶이지 않을까? 이런 생각까지 들잖아요. 그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살아간 거는. 그리고 이제 뚝 둘러보다가 중학교 때 생활기록부가 있더라고. 그 시대 사람들도 생활기록부가 우리 때하고 비슷하더라고. 생긴 게. 그 이제 담임이 한마디 적어놨는 거 있잖아요. 그 초등학생들 요즘도 그렇게 하는가 모르겠는데, 그게 딱 보면은 그 조그만한 애였잖아. 한 10살 정도 된 애. 그 애에서도 그런 그 본성이 있다는 걸 느껴지는 것 같아. 비타협적이고 뭐 이런 게 있더라고. 독단적이다 해야 되나? 그 자기 고집이 세고, 그게 막 그걸 밀어붙이고 이런 게 있었나 봐. 어릴 때부터. 그리고 뭐 머리는 좀 똑똑했겠죠, 당연히. 못 살았어도. 그러니까 그렇게 그 열악한 그 뭐라 해야 되나, 그 정치 환경 속에서도 자기 뜻을 굽히지 않은 거야. 그냥 막 편안하게 그런 길을 갈 수도 있었는데, 자기가 그냥 자기 고집대로만 그냥 거기 살았잖아. 한마디로 보면은 그게 타고나는 것 같아. 보니까 어릴 때부터 그랬다는 거 보면. 그리고 그 기념감 오래 뭐 자세히는 못 봤지만, 참 우리나라가, 나는 살아오면서 시간만 흐르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민주화가 되고 더 발전, 사회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발전이 되고 진보가 되고 더 좋아지는 세상이 되고, 이런 세상이 된다고 나는 믿고 살았는데, 그게 아닌 것 같아요. 시간만 흐르면 되는 게 아니라, 이게 시간이 흐른다고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걸 오래 느끼잖아. 그리고 지금도 그렇고, 지금도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은 뭐 내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모를 그런 사람들이 그 국회의원이 돼 있잖아. 정치인이 돼 있잖아. 그러니까 시간이 흐른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라, 이게. 나는 항상 그렇게 생각했거든. 옛날부터 내 나이가 한 40, 50 이래 되면은 우리나라는 엄청난 민주주의 사회가 될 거라고 나는 믿었거든. 그렇게 시간만 흐르면 자동적으로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, 잘한다. 올라, 잘한다. 올라. 네.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피가 땀이 있다는 거지. 그래 해도 변하기가 힘든 게 우리 대한민국 현실이란 거야.
근데 그 돌아가신 지 16년째 됐는데 드디어 그 노무현이 노짱이 바랬던 그 정치 검찰의 어떤 개혁에 물꼬가 터 있다고 보거든요. 저는 이건 도저히 뭐 거역할 수 없는 사건까지 터져버렸잖아. 검찰 세력이 내란을 거의 뭐 쿠데타 같은 이렇게 이루어져 가지고 자멸한 거지, 자멸. 그런데도 아직까지 검찰 세력은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. 아직까지 반성 같은 거, 처절한 반성 같은 거 안 한다, 못 한다니까. 그런 생각이 있어.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 목숨을 던지면서 바랬던 게 뭘까 생각해 보면은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그 정치 검찰의 어떤 개혁을 해야 대한민국이 조금이라도 앞서 나간다는 걸 그 몸을 던지면서 희생하면서 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 나는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남긴 말에 비석에 있는 거 시민들이 조직된 힘이 그것도 깨어있는 시민들 그 한마디에 딱 남긴 거지. 정확한 말이었어. 이게 너무나도. 그건 이제 비석에 이제 새겨져 있기 때문에 누구도 이제 고칠 수 없는 거지. 문구가 되어버리지. 참 생각하는 게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참 다르지. 그리고 해설사들 말에 의하면은 이번에 12.3 그 계엄 터지고 막 난리가 났을 때 그 상황에서 이제 겨울이었잖아요. 겨울인데도 거기 노무현 생각이 잘 많이 났는가 봐. 많은 시민들이. 그래가지고 많이 왔다더라고. 추운데도 막.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대통령,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는지 참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세월이 흘러보니까 그 사람들이 가치를 아는 거지. 뭐라고 해야 되지? 대통령이 행정에 어떤 잘못된 점도 있고 뭐 잘못한 것도 있고 뭐 잘한 것도 있고 이러겠지만 기본적인 마인드셋이 국민이 제일 먼저 있는 거야. 그냥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지, 국민이. 그리고 정책을 할 때 실수를 하든지 뭐 잘하든지 뭐 그 국민을 위해서 하다가 잘못된 것도 있지. 그거는 뒤에 문제고 제일 먼저는 국민이 있어야 되는 거야. 국민의 어떤 삶, 국민을 보호하고 뭐 그런 가치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야. 그 뼛속까지 있는 사람들이 그 정권을 가져야 되는 거지. 그거는 모든 사람이 공통된 거야. 그건 변할 수가 없는 거지.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독재 사회가 아니고.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게 아직도 그게 자리에 안 잡았지. 우리나라는 그 아직까지 민주공화국이 된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잖아요. 엄청나게 뭐 사회는 발전해버리고 있는데 정치라는 이런 거는 그게 발전이 안 됐고, 정치라는 게 이게 발전하는데 아직까지 많은 경험을 더 해야 되는 것 같고. 그 뭐지? 우리가 나라를 한번 잃었다가 이제 다시 회복하는 과정에서 정리가 잘 안 된 거지. 그게 아직까지 남아가지고 그게 정치 세력화되어 있다고 봐야 돼. 그게 한마디로 말 친일파지, 친일파. 친일 행위를 해가지고
잘 사는 사람들이 생겼잖아. 그게 아직까지 후손들이 그대로 있으니까 잘 사는 방법이 그렇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지. 친이 편하거든. 그렇게 살면은.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계속 그렇게 그 세력이 남아 있는 거야. 국회의원도 그렇고 뭐 학자들도 그렇고 중요 지역에 있는데 보면 그런 세력들이 아주까지 많아. 그 사람들이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변해진다고 그게. 그리고 나는 그런 사람들이 다 자연사하고 죽고 나면은 또 이게 제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자란 자손들은 또 똑같다니까 그게. 그게 시간만 흐른다고 되는 게 아니야. 어떤 정리를 해야 돼. 어떻게든. 그래 노무현도 옛날에 그 친일 역사 뭐 이런 역사 반민족 뭐 이런 거 그걸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잖아. 그것도 지금도 계속 그런 거 하는데 그게 잘 되기가 힘들다. 그게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막 독립투사가 돼 있다가 너무 그 나라 이런 게 길어지면서 변형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. 내가 볼 때는 이제는 그때 삶을 보면은 너무 열악했을 거 아니야. 그러다가 독립투사 하다가 막 고문당하고 막 핍박받고 하다가 달콤하면 넘어가는 거지. 그래. 너무 길어지니까 한평생 우리나라가 40몇 년을 나라가 이랬으니까 그래 한평생을 그래 살아라니까 그 사람이 노년이 되고 나이가 들고 이러면 약해지고 하면서 변형된 거지. 그런 사람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하기가 참 힘들지. 그렇답니다. 그래가지고 가서 한번 탁 하면 또 느낀 게 참 사람이 산다는 게 참 다양하구나 진짜. 하자. 그렇답니다. 하고 참 대단한 분인 것 같아. 그 사람 대단한 분인 것 같아. 그냥 우리나라가 진짜 참 다이나믹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. 참 조그마한 나라에서 어떻게 그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급변하고 아직도 그게 유지돼가 있고 남북이 갈라져 있고 아직도 정치 세력이 너무 극단적으로 갈라져 있고 국민까지 갈라져 가지고 지금 내 생각에는 나는 갈라진 게 아니고 일부가 지금 그렇게 생각했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거 대통령 선거를 하고 보니까 반반 갈라진 거 맞아. 거의 50도 50으로 나오더라고. 참 대한민국이 참 어쩌다가 이런 참. 그런데 또 일반들 삶은 또 그나마 이게 살기 좋은 나라라니까. 살기 좋은 나라. 그래도 대한민국 그 지구를 돌아다니 보고 이러면 다른 많은 나라를 봐도 근데 조금만 더 이게 뭔가 체계가 딱 잡히면 진짜 괜찮을 것 같은데 완벽한 나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 평생. 이재명이가 지금 정권을 잡고 막 일을 하고 이러는데
조금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일을 하고 넓게 보고 이랬으면 좋겠고, 너무 사소한 데까지, 너무 사소한 것까지 다 참견하려고 하지 말고 좀 크게 좀 그렇게 널찍널찍하게 좀 일을 했으면 좋겠고, 자기가 살아온 게 조금 그런 배경이 있잖아요. 억수로 열악한 뭐 이런 게 뭐라 해야 되나, 하여튼 자격지심 뭐 하여튼 그런 게 많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해요. 연중에 너무 뭐 학교도 못 다니고 막 이렇게 다니고 학생 시절 때 맞아가면서 살고 이러니까 그 분노가 몸에 있는 거지. 그러니까 이 노동 환경에 대해서 엄청나게 신경을 쓰더라고. 물론 신경 써야 되겠지만 너무 그렇게 자기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조금 밑에 사람들한테 시키고 자기는 좀 넓게 봐야 되는데 하나하나 계속 챙기는 거예요. 그렇답니다. 오늘도 끝.